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송유주라는 이름이 대소송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풀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송유주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으로 쪽풀이를 해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사주를 보고 반드시 이름을 줘라 이렇게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성명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설명해드렸고, 이제 주역 성명학으로 설명해드렸고, 이제 곡객 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수 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수 성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소형의 장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30세까지의 우는 첫 번째 이름 획수 이게 되고 두 번째 이름 획수가 이제 수가 되는 거고요. 31세 이후의 우는 이제 성씨 획수가 대가 되고 이름 총 획수가 이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세까지 운세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유진이라 그럴 때 이게 만약에 7, 9, 16이다 그러면은 30세까지 운세는 유하고 진만 따지는데 9대 16수 이게 첫 번째 이름이 대가 되고 두 번째 이름이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1세 이후의 운세는 송유진이라고 할 때 이제 이 7, 9, 16이 되면은 이 첫 번째 이름 액수가 대가 되고 9하고 16을 합해서 수가 돼요. 그래서 7대 이제 25수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름의 기륭을 따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30세까지 운세는 송유진이 자 유자가 되고 그다음에 진자가 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9대 16수가 돼요. 그래서 9대 16수가 되면은 이제 재물 운세가 좋다, 수명 운세 좋다, 사손 운세가 좋다. 결혼은 좀 늦어진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남자분 여자분이고 30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9대 16은 결혼 운세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아주 좋은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운세는 이제 성씨가 대가 된다 그랬고요. 유진을 합해가지고 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9하고 16을 합치면 이제 25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물세는 아주 좋다, 대부다. 그다음 장수 수명은 아주 길다. 뭐 결혼은 좋다, 자손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송유진이라는 이름을 대수성명학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게 이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대수성명학을 설명해드리면은 대수장명법도 다양한 성명학 이론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까지 우는 첫 번째 이름 획수가 대이고 두 번째 이름 획수가 수가 되고 31세 이후의 우는 성씨 획수가 대이고 이름 획수가 수다. 그래서 요 수를 가지고 이제 기륭을 따지는 성명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개의 성명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소 가시면 대부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그냥 아주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가장 저기 하는 것이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사주도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문제가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다음에 사주를 볼 때도 이제 시신, 이제 용신 본인 사주의 희신용신이 무슨 기운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신용신 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서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래야만이 자 이름 짓고 나서 운세 좋은 색상도 나오고 도장도 나오고 숫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희신용신을 알아야 내 이름에 맞는 희신용신을 찾아야 이걸 가지고 운세 좋은 색깔
내가 가방이나 뭐 옷이라든지 차를 살 때 인테리어로 도배를 할 때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도장을 새긴다. 비밀번호를 만든다 했을 때 행운 숫자도 궁극적으로 시용신 갖고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장을 새길 때 내 재질이 그 옥도장이 좋은지 서체가 초서체가 좋은지 물소폴 도장이 좋은지 나무 도장이 좋은지도 역시 시용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칙인데 가끔 보면은 사주에 시용신을 찾지 않고 없는 오행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 사주를 보지 않고 성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런 주장들은 이것도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 목화가 시용신인데 목화가 시용신이다. 근데 김시성이에요. 그러면은 김시성의 목화가 이런 주장,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다 이렇게 주장을 따지면 김시성의 목화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김씨가 금인데 목이 와도 금금목, 화가 와도 상극이 되니까. 그래 이런 주장 자체는 잘못된 이론이라 이렇게 보고 이 씨가 이제 목이거든요. 자원행이. 그럼 토금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름을 질 수 없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뭐 황씨다. 그럼 토거든요. 황씨성은. 그러면은 이제 목이라든지 수가 용신인 사람도 이름을 질 수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없는 거 개수 세 가지고 이렇게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토가 몇 개, 금이 몇 개, 수가 몇 개 해서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이거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추운 겨울 추월에 태어나서 아주 추워요.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다고 물 집어넣으면 물론 이제 사주에 추월에 태어나는데 여기가 화기운이 아주 강하면은 술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추월에 태어나서 이 사주를 보니까 추운 거예요. 금수 저기 이제 추월에 축 이렇게 축일이 태어나가지고 그때 물 없다고 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어 죽겠는데 거기다 물 집어넣으면 얼어 죽는 거죠. 얼어 돼진다. 그래서 사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없는 오행 집어넣는 거 잘못된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주 안 보고 장명하는 건 이제 더 문제죠. 뭐 사주 안 보고 이름 장명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대수성명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기타 장명법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 짓는 건 기본이고요.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좋아서 최소한 10개 정도 좋은 이름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페 게시판을 가시면은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 보면 남은 장명 남은 장명 철학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이름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감정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